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2022학년도 11월 2학년 학력평가 마지막 지문입니다. 4회. 이번에는 경제 지문이 나왔죠. 늘 독서 지문은 정확하게 지문을 장악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하기 경제 지문에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에 각자 지문을 읽고 요약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해서 선생님 도장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보는 공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단.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1번. 경제학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 거. 그런데 이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두 번째, 효율성을 고려해서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효율성을 고려한 차선의 선택을 한다. 최적의 결과, 효율성을 고려한 차선의 선택. 그런데 끊었어요, 선생님이.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차선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다르게, 그래서 새로운 거는 다르게 기존에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 살펴볼 거야가 나오겠죠. 제목 첫 번째 문단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뭐였어요? 경제학에서는 최적을 추구하면서 효용성을 가지고 차선을 만약에 안 되면 차선을 최적을 추구하며 효용성을 고려해서 차선을 선택하는데 차선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새로울 수도 있다. 차선은 최선의 다음이란 뜻입니다. 그럼 과연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말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두 번째 문단 앞부분.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어떤 거에서는 모두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또는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것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거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나오네. 예를 들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에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9개의 조건, 1개가 부족해. 9개의 조건이 있어. 여긴 8개의 조건이 있어. 그럼 9개가 차선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다. 9개가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질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따져보고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걸 텐데요. 두 번째 문단 차선의 이론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차선의 이론을 해석하면 그렇죠. 최적의 결과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거다. 이게 최선이다. 그런데 한두 조건이 미충족됐을 때 우리가 9개가 8개보다 더 나아 차선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 차선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차선의 이론이래. 헷갈리죠? 차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차선의 이론이래. 우리가 충족이라는 말 알죠? 왜 그런가? 3번.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보려면 그 설명을 위해서는 공평성이라는 개념, 차선의 이론에서 왜 그런지는 공평성이라는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한 사회가 어떤 걸 공평하다고 여기는 걸 드러내주는 거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다.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주관적 만족감, 효용 더하기 효용 수준을 종합해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후생이라는 말 어렵죠. 후생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 같은 건데 일단 선생님이 세 번째 문단은 사회 무차별 곡선이 담고 있는 의미, 함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왜 차선의 이론이 차선이 아닌지를 이해하려면은 사회 무차별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런 가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경제 주체가 얻은 어떤 주관적인 만족감 더하기 효용 더하기 사회 후생 수준 선생님이 평등주의적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후생이란 말은 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곡선의 모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나오겠죠. 일단 효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경제학에서 효용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효능이다.
효용의 극대화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생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거 약간 복지랑 비슷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사회 후생 수준이라고 할 때는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골고루 평등하게 내가 여기에 만족하는가 이거 골고루 이게 사회 후생 수준인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사회 무차별 곡선은 그걸 드러내준다. 모양을 봐라. 모양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한번 따져봅시다. 사회 무차별 곡선의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가 각각의 순서상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그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그래프의 X축, Y축의 바깥이 점점 더 높으니까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하향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네 가지의 모양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선생님이 박스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 1이라면은 너는 3분의 1 정도만으로 따져주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너가 한 거에 곱하기 2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평등하다 공평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가 사회 무차별 곡선입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그렇죠. 지문의 그래프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볼록한 곡선 SIC Social Indifference 커브 무차별 곡선이니까 그래서 1, 2, 3가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가까운 거 노란색 이거는 수치가 낮겠죠. 그 순서상 곡선까지 되려면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먼 SIC1보단 SIC2가 3가 훨씬 더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 원점에서 멀수록 요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 사회 무차별 곡선의 여러 모양 우리는 이제 가운데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나왔는데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공리주의 우리 왜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인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총 그 더하기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하고 부자하고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기울기는 -1 그냥 일직선을 쭉 뻗어 있는 왼쪽 거겠죠. 반면에 가운데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은 볼록하고 기울기가 뭐 써있어요. 좀 한 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롤즈라고 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평등주의. 그래서 보면은 이건 사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라. SIC가 지금 이렇게 A가 가장 점점 효용이 높아져도 늘어나지가 않죠. 가장 낮은 사람의 수준에 딱 맞춰 있는 거지. 극단적 평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걸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는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이 담겨 있는 아래로 원점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한 거다. 안으로 볼록한 거다.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까? 이거는 가중치를 뒀다고 얘기했죠. 우리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우리가 UA로 볼 때는 그렇죠. 0으로부터 해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렇죠. A에 해당하는 순서상을 보면 A 점점점점 내리면은 0과 가깝겠죠. 그러니까 효용이 작은 A는 높은 가중치, 기울기가 -2야 가파르죠. 그리고 최저 가운데는 기울기가 -1 가운데고 C는 효용이 되게 높죠. 0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기울기 가중치를 적게 둬서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적게 이런 거죠. 다시 읽어보면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더 높은 가중치 A 기울기 -2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 C 기울기 3분의 1만 쳐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A에서 B에서 C, A, B, C로 옮겨감에 따라서 기울기의 절대값은 가파른 정도겠죠. 이
3분의 1. 그래서 C에서 점점 옆으로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효용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더 적은 가중치. 그래서 기울기는 점점 더 완만해진다는 거. 두 번째, 기울기가 왜 완만해지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선생님이 써놨는데 가로축 A의 효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효용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은 작아진다. 가중치가 적게 되는 거죠. 이거는 평등주의적인 관점. 높은 소득을 가진 자로부터 낮은 소득을 가진 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해야 된다. 극단적인 거 롤스 말고 기본적인 가치 개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가 나왔죠. 5번 집중합시다.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쌀 생산량 X축, Y축 옷 생산량. 생산 가능 곡선 CD, 선생님이 생산 가능 곡선을 주황색으로 CD와 무차별 곡선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아까 봤죠? 이렇게 두 개의 교차되는 점을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세 번째 줄. 그림의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곡선으로 이 곡선 기본적인 약속. 첫 번째,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 곡선의 바깥쪽 생산이 불가능하다. 곡선의 안쪽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다. 이때 생산 가능 곡선 주황색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마주치는 지점 H와 E와 K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효용 수준 높아야 되니까 하늘색에서 찾으면 더 그러겠죠. 그렇죠. 이 점이 최적인데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FG,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 이 FG의 제약은 뭐냐 하면은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바깥이니까. 그렇다면은 H, 왜냐하면은 생산 가능 곡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H가 최적이네, 차선이네, E를 못하니까 E가 최선이라면 H는 차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H 지점은 효율성 축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차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사회 후생 수준은 사회 무차별 곡선이죠. 왜냐하면 H는 노란색이야.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 볼 때 후생수를 나타내는 SRC1은 원점에서 가깝지, 낮지. 그거보다는 I 여러분 찾았습니까? 핑크색 HI. I는 위는 아니에요. 효율성은 최대는 아니지만 I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후생 수준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I는 비효율 안쪽인데 하지만 연두색 위에 얹혀져 있지. SRC2 위에 있는 점이니까 I의 선택은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사회 후생 수준은 높다. 이게 차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 정책을 결정할 때 10개 중에 앞에서 얘기했죠. 10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가 빠지면 9개가 최선이다? 그게 아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10개가 모두 충족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가치를 판단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는 게 차선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 도장 찍어주면서 요약한 거 보니까 다들 잘 해석을 했던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번엔 그렇다면 연습 문제. 비슷한데 뭐가 조금 다르죠. 연습 문제 이번에는 선분 ST의 제약이 있다고 봅시다. ST 찾았습니까? ST 위에 있는 거는 E와 E 다시네. 그런데 저 멀리 생산 가능 곡선과 W3이 만나는 이 별표가 이 별표가 최적이지만 사실은 ST라는 제약의 바깥에 있으니까 어떤 게 차선일까요? 이 다시? 이 다시. 그런데 이 다시는 W1 후생 수준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거지. 차라리 비효율이지만 그렇죠. 그 안쪽에 있으니까 선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W2
사회 무차별 곡선에 W1보다 높으니까 이게 차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렇죠. 이 별표가 최적의 사회 후생이지만 우리가 지금 선분 ST에 제약이 있으니까 제약의 바깥이니까 선택할 수 없죠. 그 조건 하에서 선분 위에 있는 이 다시가 차선, 이는 그 안쪽에 있으니까 비효율이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가 차선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W, E, 사회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데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리합니다. 차선 이론과 사회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맨 처음에 차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든지 다른 차원의 어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선 이론을 설명할 때는 사회무차별 곡선, 공평성이 중요한데 평등주의 관점을 보여주는 사회 후생 수준을 드러내는 사회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가지. 곡선 위의 점은 동일한 사회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원점에서 멀수록 사회후생 수준은 높아진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이다. 그리고 우하향할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 2-3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 그래프 보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번. 일글이 있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차선의 이론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얘기했죠. 모두가 충족되든지 다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든지.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이 의미하는 거 생산의 효율의 극대화. 립시와 랭카스터가 입증한 차선 이론의 한 개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죠. 나머지 4번, 5번 다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독서 지문의 특성은 독서 지문은 무지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는 무지 쉽다는 거지. 27번도 쉽습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쭉 봤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사회 무차별 곡선 위에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하나도 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네. 공평성에 대한 사회 가치 판단을 확인한다.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당연히 맞죠. 5번. 답입니다. 4번과 5번의 차이. 개인 개별 경제 주체 효용 수준을 종합했다고 하는데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주관적 만족감을 포함한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후생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27번에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 차선의 이론을 통해 기억의 이유, 수임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10개의 조건 중에 9개가 반드시 차선이 아니다. 왜? 효율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효율성과 함께 다른 기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 뭐였습니까? 공평성. 그래서 우리가 사회후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3번째 지문을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이 맨날 수업 마지막에 우리 고양이 봤는데 약간 고양이 환자 같기도 하고 이제 고양이 사진 그만 보여주고 선생님 책상 옆에 붙여놓은 글귀 하나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책은 도끼다를 쓴 카피라이터 박웅현 선생님 알아요? 저자? 그분의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삶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맨 처음에는 가진 게 많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망, 질투, 안달 이럴 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거에 고마워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해서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책상 옆에 붙여놨는데 그 책에서 찾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문장 이겁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수행하는 삶의 중요성 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으로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 이게 말이 돼? 물론 말이 안 되는 어떤 너무 가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부조리하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일상의 작은 의무 그렇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나서 성취감, 나를 칭찬하는 다독다독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삶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을 때
나는 휙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생님 잔소리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잔소리가 심했네. 20분 되기 전에 얼른 끝내야지.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교실에서 봅시다.